요즘 농지법이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발언 이후 농지법 관리와 단속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농지법이 새로 생긴 법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농지법은 예전부터 계속 존재하던 법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단속이 강하지 않다 보니 농지를 사놓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면서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바로 농지 불법 임대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농지법 제23조 조문을 중심으로 농지 임대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실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농지 임대와 위탁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지은행 위탁 제도입니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농지 위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23조를 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외 규정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징집이나 장기 출장, 공직 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60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입니다. 본인이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온 농지라면 일정 요건 하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취득한 농지는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를 실제로 임대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16일 이후 농지 제도가 일부 강화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농업 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대장 등록입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농지대장이라는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농지대장에는 농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농지대장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지대장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등록하느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농지대장은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농지대장에 임대차 내용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했거나 실제 경작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농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실제 경작 상황과 농지대장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중에 세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농협조합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농협조합원이 되면 농자재 할인이나 비료 지원,
농기계 임대 같은 여러 농업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을 할 때는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농협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출자금은 단순한 회비가 아니라 조합의 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탈퇴할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8년 자격농지 양도세에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자격 여부를 상당히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단순히 농사를 지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조합원 가입 자료, 출자금 납입 영수증,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업 경영체 등록 자료,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지으신다면 관련 자료와 영수증은 가능하면 모두 모아두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농지를 임대하면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개인 간의 사인 계약만 하고 농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농업 경영체 등록이나 농지 대장 신고 같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처분 절차가 진행될까요? 먼저 농지법 제11조 처분 명령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처분 명령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농지를 실제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처분 명령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농지법 제63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해당 농지가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임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 임대차와 관련해서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처분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며 이용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이용할 때는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경영체 등록, 농지 대장, 신고, 그리고 농지법에 정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처분이나 벌칙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와 농지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는 감이 아니라 법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 경매는 운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갤러리랜드 땅 드림이었습니다.